찬을 위해서 예 그러십시오. 예 예.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 네. 아까 계엄군이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22시 40분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재로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때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TC로 연결돼 있죠, 다. 그때는 제가 공간에 있었고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실로 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도착해 보니까 그 회의는 벌써 끝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작사에서 VTC를 연결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먼저 나와 있던 3개 부대에 대해서 임무를 줬다고 제가 그럼 보고를 결국은 받았고 그 주요 지휘관에 의해서는 그 사령관은 참석을 못했다. 화상회의인데. 저도 참석 못했고 지작사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계엄을 아까 어떻게 알았다고 했어요? 계엄 상황을 계엄 상황을 제가 최초에 인지한 것은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 있는데 그 구두 내지는 뭐 명령은 안 내려왔지만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누구 보고를 받았어요? 22시 32분에 공간에서 뉴스 속보를 저희 아내가 보고 제가 그때 침실에 있었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먼저 인식을 했고 22시 34분에 저희 지작사 지휘통제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발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작 사령관으로 임명된 지가 10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네, 9월 4일 날 직무대로 내려왔고 취임은 10월 4일 날 했습니다. 대리로 갔다가 10월 4일 날 취임을 했죠. 네. 그 직후에 그 10월 6일경인가요? 그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이 선을 넘었다. 6,000회 이상이 날라왔고 특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을 때도 넘어왔는데 지작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저것을 원점 타격, 사격을 해서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점 타격 이야기는 안 했고 그 경고 사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가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대응 기조가 있고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응 기조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 오물 쓰레기 풍선이 발생이 되면은 합참하고 상황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나요?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제가 제보에 의하면 그 계엄 당일날 2024년 12월 4일 02시 40분경 그 7군단 예하 이신속 대응군이라고 있어요. 그 요즘 지금 개편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신속 그 대응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그걸 출동시켰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 출동시키지 않았고 출동한 적이 없습니다. 출동시키지 않았고 출동한 적이 없고 그 제가 그 저희 지작사 참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그 문의가 왔고. 그러면 사령관도 모르게 이 사단을 출동시킨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계엄사 모 중령이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그 7군단으로부터 저희 지작사 참모장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전화를 제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일체 그 부대 출동 준비도 하지 마라. 일체 사령관 승인 없이는 부대 움직이지 마라. 그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사단이 출동 지시를 받았다라는 보고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출동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 이런 하는 걸 누구로부터? 그것을 이신속 대응 사단장이 7군단장한테 보고했고 7군단장이 저희 지작사 참모장한테 전화가 왔고 저희 참모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01시 01분인가 그때 합참에 확인했나요? 예. 합참 계엄사는
계엄사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01시 01분에 이미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 의결 요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계엄사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고 합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일찍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줘봐 1분 줘봐 1분. 부분이 사실인지, 왜냐하면 제2계엄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병사단을 출동시키려고 준비를 지시했다는 게 지작사령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휘계통에 의해서 계엄사령관은 우리 박한수 사령관 지시했습니까? 그런 상황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전에 그러면은 지휘계통을 이거 안 지키고 그런 내용을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철저히 좀 국방 차원에서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지작사령관이 의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런 의혹이 있었었고 제가 문의를 했고 지작사령관이 지금 의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그 상황은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휘계통도 모르게 지금 보병사단을 출동 준비를 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죠. 예, 뭐 지금 뭐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계엄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보고를 받고 지휘통제실에 가서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라가 전방 감시를 쭉 이렇게 대비태세하고 이런 걸 체크를 했고 00시 31분경에 이제 TV에서 보니까 여러 다른 부대들이 뭐 그 출동하는 것이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예하 부대에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임무를 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지작사 예하 부대에서 제가 알고 모르고 있는 부대가 혹시 출동한 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접적지역하고 감시 경계 강화하라고 하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병력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기존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 이후에 저한테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